이미 카카오 다닐 때도부터 돈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했고 제가 현금화는 어쨌든 계속 조금씩은 했었거든요. 카카오 주식을 팔면서. 그래서 현금화를 계속해서 쌓았던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카카오 다니면서도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 PB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저도 되게 다양하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P2P도 해보고 제가 P2P도 뭐 한 3억 날려봤으니까 P2P도 해보고 어디도 해보고 제가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익이 어떤지 1년에는 전 판단하는 것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때는 한번 정산을 한번 쫙 해보자. 그래서 정산을 한번 쫙 해봤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 0%인 거야 수익률이. 이거 보고 갑자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열이 받으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뭐 수업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막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들어보고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전히 열정 제로인 상태로 몇 년을 사니까 그 열정이 응축이 돼서 공부할 때부터 거꾸로 또 엄청 열정이 생겨서 거의 눈 뜨고 눈 감는 동안은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걸 다 해봤어요. 편견이 있을 것도 없고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한 편견이 있지도 않고 그냥 다양하게 정말 다 해봤었고 뭐 개별주 투자도 해보고 개별주 투자도 해보고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트레이딩 저는 선물은 이런 쪽은 거의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ETF라는 거 정도였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뭐 데일리로 주식 사고 파는 것도 해보고 뭐 코인도 해봤죠. 그러니까 제 헤이비트라는 회사를 다녔던 이유도 되게 단순한데 실제로 회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 트레이딩을 제가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싶어서 다닌 게 제일 커요. 그 회사는 언제 들어갔는데요? 2018년 중순쯤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엑시스를 하고 놀고 있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그 제가 알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회사를 IM 컴퍼니라는 회사를 NHN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돈이 생긴 거야. 그 돈이 생기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형 같이 투자 공부 좀 해요. 그래서 얘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투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더니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가버린 거야. 얘는 가버리고 저는 그 이후에 수업을 계속 들었거든요. 한 1년 정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창업을 할 거다. 그 가상화폐 트레이딩 관련된 거 좀 회사를 좀 창업할 거다라고 해서 저보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실물 자산들은 원래도 주식이랑 이걸 다 하고 있었는데 분산의 차원에서도 재밌는 것 같고 트레이딩을 원래 오래 하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회사의 멤버들 중에 트레이딩 하던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면 내가 트레이딩을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회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출근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파트타임 직원이면서 약간 엔젤 투자자? 뭐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거기 트레이딩 시스템 만드는 거를 제가 주로 했죠. 낮에는 그런 가상화폐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면서 밤에는 약간 이거랑 제일 반대되는 게 뭘까? 일반 주식 트레이딩? 이라든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가 ETF를 투자하는 거 그런 거를 그냥 따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다양하게 그냥 굴려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헤이비트가 더 그 투자를 갖고 커지면서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를 하나 인수하게 됐어요. 헤이비트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자산 운용사 우리가 인수할 건데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를 인수할 건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를 한번 해보자. 다시 또 제안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 돈 굴리려고 계속 저는 고민을 하던 게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친구가 연락이 와서 나 이번에 내가 다른 회사 하나 인수할 건데 형이 들어와서 여기 대표를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공돌이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금융회사의 대표가 된 거죠. 근데 김단태라는 이름은 원래 단태는 카카오에서 쓰던 건가요? 요즘은 스타트업에서 좀 유행이 됐는데 카카오에 들어오자마자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캡콤에서 나온 데빌 메이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이름이 단테거든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 제 룸메이트가 지어줬어. 그 게임을 하던 제 룸메이트가 지어준 이름. 단테라는 이름을 한번 짓고 나니까 다른 데서 닉네임을 쓸 때 그냥 단테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주식 단테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주식 단테라고
이거 이름이 너무 중복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성만 붙이자. 그래서 김단태를 붙이고 그리고 채널 이름 또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지인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투장한 김단태니까 막 빵 터지는 거예요. 다 제주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웃기다고. 기장한 김 기자님도 있더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장한 저분도 계시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투장한 김단태로 달았는데 투장한 김단태로 달고 나니까 또 야 그럼 네가 무슨 투장왕이냐. 사실 제가 이게 투장왕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 피구왕 통키도 피구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피구왕이 됐을 수 있겠지만 시작할 때는 피구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저도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왕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투장한 김단태에 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악플도 다시고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겸손한 느낌을 가져서 내일은 제가 앞에 붙었어요. 내일은 붙어서 이제 그 도망갈 구석을 만들었어. 그래서 되게 구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투장한 김단태라고. 과거에는 근데 이제 퀀트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퀀트도 사실 방식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뭐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결국 저는 시간 그 단위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초 단위로 매매를 할 거야. 고빈도 매매라고 해서 뭐 HFT라고 하거든요. 뭐 High Frequency Trading이라고 해서 초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데이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데이, 하루 기반, 데이 트레이딩.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만 사실 했던 사람이고 이거를 더 늘려서 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투자 방식 중에 정답이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열심히 관심 있는 거는 가장 긴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다른 방식들도 관심은 많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금융 상품으로 풀어내기도 적절하지 않고 상품으로 풀어내기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면이 있어서 이쪽은 조금 지금은 제가 집중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아하고 개별 주식 투자도 좋아하시고. 네, 개별 주식 투자는 좀 좋아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금융사 대표가 되면 그걸 좀 하면 그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처분하고 저는 있던 건 다 처분하고 카카오만 정말 남기고 카카오가 너무 주가가 올라오면 제가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남겨놨고 그거 말고는 지금 개별 주식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융사 대표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뭐 개별주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금융 거의 모든 금융에 다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보통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개별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야 너는 단타 기생충이지 인마 네가 너는 기생충이지 야 그 가치 투자는 돈 언제 버냐 막 서로 이렇게 물어뜯기 바쁜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나?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제약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편견이 없어서 데이 트레이딩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개별 종목도 분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금융 쪽 대표를 안 했으면 오히려 저는 그 중에 골라서 하나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딩일 수도 있고 개별 종목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게 뭘지는 모르겠는데 뭐 원래대로는 어쨌든 원래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저는 전략도 여러 가지 전략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또 다른 거를 또 연구를 좀 더 자유롭게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관련해서 많이 워낙 소개를 하시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 주식에서 많이 잃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답은 미국이다. 천조국이다.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아닙니다. 좋은 그 밭을 찾는 게 아주 훌륭한 투자 방식이죠. 좋은 밭을 찾아서 이제 미국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이제 바쿠드님의 명대사죠. 이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거기는 이제 망한다. 그렇죠. 너도 상방 보니 나도 상방 봤는데 귀신같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제 모두가 같은 곳을 보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도 혹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점점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 배당주 거의 중심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또 배당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상을 올리셔서 배당주 투자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계속 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논리인데 상쇄된다. 상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주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여기서 대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 회사가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산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2018년, 19년쯤에 가장 좋았던 핫했던 배당주가 보잉 아니겠습니까? 보잉 같은 회사들 배당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이 회사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를 분석하는 게 개별주 투자의 본질이지 배당은 그냥 하나의 정말 작은 요소인 것 같아요. 배당주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요소 하나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33평 이상을 꼭 사야 돼. 33평 이상이라고 내가 아무런 생활 권역과도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건설 회사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은 뭐 그런 회사를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 달 배당이 나오니까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죠. 배당주 ETF들 중에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잘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또 한 가지 더, 이번 코로나장에서 배당주의 허상이 더 드러났는데 3월 동안 하락폭을 보면 배당을 한 주식의 낙폭이 훨씬 커요. 배당을 안 한 주식보다. 제가 배당주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오해인 것 같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배당주라고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배당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배당주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나? 궁금해요. 스킨 인 더 게임을 하고 계시는지. 스킨 인 더 네, 게임.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서 약간의 안도감, 즐거움. 이 즐거움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던 계좌에서 내 계좌를 그냥 이체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도 내가 주인이잖아. 여기서 일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도 배당을 해라. 매도 배당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배당이 흐름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냥 이 회사에서 주식을 팔라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의 전체 가치가 커지면 배당한 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100달러짜리 주식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200달러가 되면은 그 중에 10개 팔면 그게 네 배당이다. 네. 배당은 안 하지만 이 회사 전체 가치를 늘릴게. 그게 워렌 버핏의 논리거든요. 배당을 주고 안 주고가 그 회사가 주식이 투자할 만하냐고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건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30달러에 SPHD라는 배당주를 샀어요. 그게 나한테 배당을 줄 거야 라는 안도감을 가지는 건 그 SPHD가 원래는 25달러인데 내가 5달러 웃돈 주고 나중에 1달러씩 받는 그런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에는 내 전체 재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건 무조건 좋다라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알파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다른 분들은 되게 알파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알파 값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했느냐 혹은 얼마나 더 못했느냐를 수치화한 걸 이제 알파라고 하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인덱스 펀드보다 내가 인덱스 펀드보다 잘했느냐.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미국 주식이 25% 정도 1년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수익률이 미국 주식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 나왔으면 사실은 내 알파는 마이너스 15%인 거죠. 나는 되게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똑같은 10%지만 만약에 올해 내가 10% 수익이 났으면 그 사람은 되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 시장 초과 수익을 거의 20% 이상을 달성한 거니까 그럼 정말 훌륭한 투자자인데, 이제 저는 이런 게 궁금하다 보니까 논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시장의 어떤 초과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유명했던 투자자들, 역대 유명했던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공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 있고 피터 린치도 있고. 워렌 버핏 누적 수익률 보면 한 20% 조금 넘어요.